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9월 4일 여기 보시듯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영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본 지가 시간상으로는 좀 됐어요. 한 4, 5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시험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지금 1시간 정도도 안 흘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를 받자마자 궁금하니까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쭉 풀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시험 사실 난이도만 딱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좀 완전히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 극강의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4, 5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험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조금 올라간 느낌. 그런데 이게 풀기 어렵게 또는 접근하기 힘들게끔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옛날처럼 킬러 이런 문항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분명히 고난이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사실 이 시간은 아직 오답률 뭐 베스트 5 이런 거 발표가 안 됐을 때요. 지금 집계도 다 안 끝난 그런 시점이라 제 나름대로 오답률, 그러니까 탑 5를 한번 꼽아봤어요. 난이도 면에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난이도 면에서 해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왜냐면 다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궁금했을 문제들 먼저 좀 볼게요.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 B 용수철로 압축시킨 다음에 가만히 놨어요. 그랬더니 마찰 구간 1, 2 지나서 3H, 2H에 정지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포텐셜 에너지의 4배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용수철로 묶어놨기 때문에 튀어나갈 때는 얘가 만약 3V로 튀어나간다 그러면 얘는 V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속도로 질량 m짜리가 갖는 우리 운동 에너지를 9x라고 한번 해볼게요. 9x. 그리고 얘 속도로 가면 근데 질량이 3m이니까 얘는 3x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근데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높이가 이렇게 돼 있죠. h.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할 거냐면 9x로 놨잖아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h에 해당하는 질량 m짜리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h라고 놔줄게요. 그럼 이게 얘가 2 구간, 마찰 1구간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총량이에요.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 갔잖아요. 그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이 지점. 거기에서 이 4배라 그랬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9x에 더하기 h 한 거를 나누기 4 해주면 이거 3h잖아. 그러니까 3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요건 거고 이렇게 되고요. 뭐 9x는 11h다라는 결론도 나와요. 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 h의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뭐 요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 3x만큼을 갖는다라는 건 요거는 운동 에너지 3x 그 다음에 내려올 때 3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또 갖지. 그래서 B의 경우에는 마찰 구간 2 들어가기 전에 전체 에너지는 3x에다가 3h를 갖는 것만큼이에요. 그쵸?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W1하고 W2의 비율을 W1 나누기 W2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계산을 해주면 얘 값이 나오겠죠. 자, 우리 지금부터는 산수입니다. 끝났어요. 요 에너지는 결국엔 12H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총량은 12H였던 거야. 이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총량이니까. 그럼 12H만큼을 갖고 있다가
3H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W1은 8H에 해당하는 만큼의 8H가 아니구나. 9H죠. 9H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크기가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구간을 들어오게 되면 지금 9x는 11h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얼마냐면 요거 바꿔주면 자 3분의 11h 플러스 3h 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거죠. 에너지 총량 계산해 보면 그럼 이건 3분의 9니까 3분의 20h만큼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 근데 최종적으로 남은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우리가 질량이 m일 때 h의 높이를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h라고 그냥 놔버렸잖아요. 치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배니까 2h인데 거기에 질량이 3배니까 6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18h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면 이거에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까먹은 양 W2는 얼마? 3분의 2h인 거예요. 크기가. 그렇다면 둘을 자 9h 나누기 3분의 2h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2분의 27이 됩니다. 상대값이. 정답이 이거예요. 어디 갔어요? 4번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에너지 관계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 19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3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해서 이렇게 딱 놨어. P점에 가만히 놨고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 다음에 Q를 V0으로 지났어요. 지나고 여기서 실이 끊어진 거고 얘는 그럼 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 상황에서 R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Q를 지나요. 물론 V0으로 지날 거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수평면 P까지 다시 가겠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얘네가 움직이는 등가속도 운동 이제 해석을 해보면 3mg에 2mg니까 결국엔 mg만큼이 남을 거고요. 이걸로 전체 질량 얼마? 6m이 움직이기 때문에 A 가에서의 가속도 얼마? 6분의 1 G가 되더라. 이거 하나 구했고요. 이쪽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 얘 없으니까 요걸로 얘네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2mg만큼의 힘으로 3m이 움직여요. 그럼 A, 나 얘는 얼마야? 그럼 3분의 2g가 되죠. 됐죠? 뭘 물어보나 한번 봅시다. 기억봤더니 가에서 B가 P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래요. 요거 자 중력은 EMG예요. EMG고 얘 지금 알짜인 구해보면 위쪽으로 얼마 나오냐면 MA니까 6분의 2mg거든요. 그 얘가 6분의 12mg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줄이 얼마를 당겨야 알짜 힘이 요만큼이 남느냐. 얘보다 요만큼 커야 되니까 6분의 14mg만큼 땡기면 된다는 거야. 그 6분의 14니까 3분의 7이네요. 그래서 기억 보면 가에서 땡기는 힘은 3분의 7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요 Q하고 R 사이의 요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우리 아까 가속도를 뭐라고 지금 끊어졌잖아요. 끊어서 일로 땡기는 게 EMG였고요. EMG로 네, 3m이 가는 상황. 그리고 A의 요 값은 얼마? 3분의 2G. 자,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자, E의 A는 얼마? 3분의 2G. 그 다음에 S는 요 둘 사이 거리 S.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줄어드는 속도. 처음 속도 얼마? V0 제곱. 나중 속도는요? 멈추잖아요.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되돌아가니까 0.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얘는 3분의 4. 3분의 4고 네, 그러면 4분의 3. 봅시다. 네, 4분의 3 V제곱 G. 이 은도 맞죠? 그치? 그 다음에 B가 다시 이쪽 여기 지날 때의 속도를 또 구해라.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또 구하래요. 또 지우고요.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이쪽에서 아까 우리 mg로 6m이 움직였기 때문에 A 가는 6분의 1g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속도가 지금 0이었고 여기에서의 속도가 V0. 그 다음에 얘는 갔다가 이렇게 올 때 Q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V0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속도를 몰라요. 근데 이미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자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이번엔 그냥 S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2의 6분의 1 G겠죠. 속도가 늘어날 거고 자 S만큼 갔을 때 처음 속도가 얼마였냐면 0제곱, 나중 속도는 V0의 제곱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는 2의 3분의 2 G겠죠. 그 다음 거리 S만큼 이동했을 때 이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가 V0 그리고 이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 모르니까 X의 제곱. 요거 두 개. 그럼 이거 이제부터는 산수인데 그냥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G, S 없어지면 3분의 2분의 6분의 1이니까 12분의 3 남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퀄해서 X제곱에 V0제곱 그 다음 V0제곱 4잖아요.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V0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니까 X제곱은 루트 5V0이네요. X는 이렇게 되겠죠? 디귿 보면 맞는 거다. 그래서 길이가 다 맞습니다. 5번. 다음 문제 16번도 한번 골라봤는데 자 16번은 자기장, 합성자기장 문제죠. 긴 직선도선 AC 그 다음에 중심 원점 5에서 원형도선이 고정돼 있고요. 얘는 이렇게 표를 줬어요. 그리고 A에는 I형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플러스 Y로 흐르고 있다. 그럼 이거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A, B, C에 의한 자기장 표예요. C에 이거 내가 너무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잖아요 지금. 근데 5점에서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A에 의한 자기장.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땐 들어가는 자기장이거든. 전류도 모르니까 그냥 마B라고 할게요. 요거. 그 다음에 C에도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플러스 Y로 흐르게 되면 나오는 자기장. 나오는 거는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 다 더했더니 합성 자기장이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고정인데 B가 시계 방향? 얘도 고정이네. 근데 C가 마C 됐더니 얼마 됐냐면 크기만 주어졌어요. 4B형. 그죠? 근데 이거를 보고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얘하고 차이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렇게 됐다는 건 결국엔 얘가 마로 바뀌었다는 거. 마로 바뀌었다는 거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바뀌었더니 4B형으로 확 커졌다는 거는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C가 나오는 쪽으로 막다가 자기가 방향을 딱 틀었을 때 이만큼 생겨졌다는 건 여긴 얘도 더해진 거니까 결국엔 변화가 이만큼 생겼다는 건 얘네는 얼마씩 갖고 있다는 거냐. 무슨 얘기냐. 이게 플러스 2B형에 해당하는 자기장이고 마이너스 2B형에 해당하는 자기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2B형의 자기장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플러스 2B형으로 위로 치니까 0. 근데 마이너스 2B형으로 바뀌면 얘네가 마이너스 2B형인데 얘도 마이너스 2B형 하니까 마4B형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변화의 절반인 거죠. C는. 자, 이렇게 하나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힌트 또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요. A는 고정이야.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B 될 거고 거기에다가 얘는 또 마이너스 C네요. 그랬더니 2B형이야. 그럼 이게 마 4B형인데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마 4B형인데 마에서 플로 바뀌었다. 마에서 플로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겠죠 일단 크기가. 그죠? 이게 플러스라 그러면 얘가 6B형만큼의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이 방향이 바뀐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요걸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자 그럼 얘는 얼마였냐면 마 2B형이었죠? 마 2B형. 그리고 그냥 식을 정리해보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마 2B형이었어. 또 여기 있는 식 이거에다가 이걸 더하면 얘였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마 2B형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마지막 식 하나 요거 자, 마 A에다가 풀 B 더해서 어떻게 또 마 C를 또 더하죠? 그랬더니 마 2B형 또는 풀 2B형일 수도 있어.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 식을 여기 두 식을 보면 요 식과 요 식 두 식을 보면 마이 마이 마씨 마씨 똑같단 말이야. 풀 B 마 B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줘 버리자고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줘 버리면 요거 2B형이죠. 플러스는 얼마 나오냐? 만약 이게 2마 B형이라면 요거 해주면 플러스 2B형 되죠? 그럼 B는 플러스 B형이 돼요. B는 마 B형, 플러스 B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일단 만나볼게요. 마 B형일 때 얘도 마 B형이어야 돼요. 그럼 마 B형이고 마 B형 그랬을 때 마 1, 2, 3, 4, 4 나오고요. 마 B형일 때 풀 B형이면 자, 0 나오죠? 거기에 마 2B형 하니까 마 2B형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게 플러스 2B형이 된다면 이래버리면 얘에서 얘 빼주면 6B형 되죠. 그럼 6B형이면은 얘가 3B형이라는 얘기야. 요게. 그럼 얘는 마 3B형이죠. 마 3B형이고 그 다음 얘는 둘이 더해서 마 2B형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B형. 그럼 플러스 B형이니까 벌써 안 맞죠.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구한 게 맞더라.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B에 의한 자기장은 B형이더라. 그럼 C에 의한 건 풀 2B형 요거는 2B형 크기만 따지면 그럼 A에 의한 거는 아까 마 B형이죠. 이렇게 되죠. 크기가 B형, 2B형, B형. 근데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거리가 D고 2D인데 얘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2B형이란 말이에요. 세기가. 근데 거리가 2배인데 자기장이 같은 세기가 나오려면 전류가 2배여야 되는데 거기서 또 2배가 되는 거니까 얘에 비해서 전류는 4배를 넣어야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됐죠? 자, 그리고 17번도 한번 골라봤어요. 17번 보면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양전화인 점전화 C 그리고 B를 왔다 갔다 한대요. 자, 그리고 이때 나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준 그래프인데 이거 포인트가 여기예요. 여기. ED에서 조금 넘어간 한 이 지점 정도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더 일로 오면 C가 밀려나는 힘을 받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B가 가까이 오니까 밀려나? B는 양전화예요. 근데 이게 이 지점에서 얘에 가해지는 전기력이 0이다? 그러면 A는 음전화 서로 반대 전화를 띠겠죠. 당연히 전화량은 A가 훨씬 큰 거예요.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기억. A는 음전화이다. 네.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틀렸어요. 됐지? 그 다음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했는데 요거는 계산을 할 게 아니고요. 3D면은 여기 색깔 바꿔볼까? 3D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B가 온 거야. 그때 C에 가해지는 전기력이 얼마냐면 이쪽으로 EF예요. 그러면 이 EF라는 힘은 얘가 민 것도 있고요. A가 땡긴 것도 있고 둘의 합력을 구했을 때 EF예요. 그럼 얘가 민 힘 EF보단 크죠? 작용 반작용 B도 그만큼 받아야지. 그러니까 EF보다 작다? 틀렸다. 정답은 기억만 1번이다. 그럼 18번. 1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원형 금속거리가 고정돼 있고요. 1, 2 자기장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은 같더라. 그럼 이게 이벤트가 여기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번 있네요. 일단 자기장 영역 2번은 여기까지는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얘는 배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줄어. 1에서 줄어. 1은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요. 그럼 얘는 채우고 싶어 해요. 채우고 싶어 하죠. 그럼 여기는 이 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이 시점부터는 얘는 일정해. 그럼 얘는 배제. 얘가 올라가요. 자기장 영역 2가 올라가. 그게 무슨 얘기? 나오는 자기장이 세지면 이 도선 입장에선 없애려고 하겠지. 그럼 여전히 이 방향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시간이 이만큼 2초 동안에 자기장이 B형만큼 변했고요. 시간이 1초 동안에 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율, 시간 변화율은 여기가 2배인 거죠. 유도 전류는 여기가 2배여야지. 그래서 정답 골라주면 18번은 3번인 거죠. 됐죠? 네. 할 겁니다, 아마.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운 문제들만 남아 있습니다. 1번.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X선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ABC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1번이죠, 그냥. X선이고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니까 가시광선. 2번.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 속도 운동하는 잘 안 보여.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여기 기본 문제. 가속도 4에 8. 맞죠?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면적. 그러니까 맞죠? 2초일 때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으면 속도 숫자가 커져요. 방향은 무시하시고요. 방향이 같으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그러면 속도의 숫자가 그러니까 속력이죠. 숫자가 커져요. 막 증가해. 감소하니까 틀렸죠. 기니 3번. 3번.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과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거.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네, 그럼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갈 때는 빛이 방출되고요.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파장이 짧다.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니까. 5번이죠. 쉬운 거고. 그 다음. 두 가지 핵반응입니다. 가,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각각 2, 1, 2이고요. 질량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럼 뭐 여기가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얘기네요. 좋아요. 기억의 질량수는 238이다. 238. 238. 그럼 계산해볼까요? 여기 보면 141, 92잖아. 여기 또 3이네? 안 나오죠? 틀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그럼요. 수소 핵융합. 맞고요. 1은 2보다 훨씬 큽니다.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4번이 답입니다. 일이. 5번. 가나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A와 B의 어느 지점에서의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주기를 줬네요. 주기가 몇 초? 2초. 여기는 주기가 3초. 이렇게 되네. 파장을 비교하라. V는 F람다인데 속도가 같다면서요. 그럼 둘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인데 이게 이거랑은 또 이렇게 주기랑은 또 역수 관계니까 결국엔 얘랑 얘는 또 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주기가 2대 3이면 파장도 2대 3이죠. 2대 3. 그러니까 2번이지. 6번. 한 면만 검게 칠한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킨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ABC 놨을 때 결과를 줬고요. 근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더라. 그러면 이거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A, B는 절대 강자성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둘 안에는 죽어도 강자성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강자성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자성체가 있다 끌려갈 거고 반자성체는 밀려갈 거란 말이지. 그치? 이거는 검은 면 칠했다는 건 이건 낚시예요. 그냥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얘다 한번 물어봐라 이런 건데 전혀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고 우리는 딱 포인트만 찝는 거지. 그럼 얘네가 그 강자성체가 아니면 얘가 강자성체겠지? 강자성체. 밀어내 반이네. 얘. 끌어당겨 상. 끝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자석이 떠 있어요. 지금 여기 얘는 떠 있고 얘는 바닥에 놓여 있네요. 알짜임 물어보는 문제죠. 그냥. 그럼 자기력이 mg만큼 작용할 거고 그대로 눌러요. 그리고 3mg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누르는 힘은 4mg.
그럼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3. 아이고 아니에요. mg. 틀렸어. 그 다음에 수평면에 B를 떠받치는 거 4mg 맞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작용반작용이라 그러면요. 중력의 작용반작용은 지구가 A를 당기는 게 중력이니까 A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게 반작용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은 답은 2번. 8번. 이건 재밌는 문제죠. 쉬워요. 이런 뭐 전반사 굴절 이런 거 나오는 건 쉬워요. 자, 그림은 매질 A에서 B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각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45도, 다 45도. BC 매질에서 전반사 했다. 재밌는 게 일로 가서 전반사 했잖아요. 뒤집으면 일로 갔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뚫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BC 사이는 굴절률 차이가 큰 거고 AB 사이는 요거보다는 굴절률 차가 작아요. 그러면 얘가 밀한 매질인 건 맞죠? 얘보다 얘가 소하고 얘보다 얘가 소한데 둘 비교하면 얘가 훨씬 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소하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벌써 물어보네요. 얘가 A죠? A하고 C 굴절률을 물어보네. 그럼 얘가 더 소, 얘는 소. 그럼 둘 비교하면 얘가 조금 더 밀한 거지. 굴절률이 큰 거예요. A가 C보다 크다.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B, C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으니까 전반사죠. 틀렸고. 디귿.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A에서 D 이것도 똑같아. 어떻게 가냐? 거꾸로 가면 되죠? 자, 얘는 이렇게 가서 1로 꺾였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서 같은 각도니까 그냥 그대로 비교할 수 있고 1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B보다는 소한 건데 D는 B보다 밀한 애예요. 그럼 A에서가 더 빠르겠죠. 디귿 맞네요. 4번이죠. 됐죠? 자, 그리고 9번. 자, 이거 시험지를 한참 봤어요. 저도. 이 그림이, 여러분이 보는 건 좀 크겠죠. 아무래도 시험지가.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짜잘짜잘 그려놔갖고.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 가는 두 점 S1, S2에서 진동수 F로 발생시킨 진폭이 갖고 위상이 반대인 두 물결파 어느 순간 모습을 나는 가의 S1, S2에서 진동수 EF로 발생을 시켰어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가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같더라. 그래요. DLD는 물결파 파장입니다 했어요. 여기 보면 마루, 골 만나는 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일단 패스. 자, 이에 대한 설명. 가에서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돼 있는데 골과 골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보강 간섭 맞아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S1,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는 보강 간섭 일어나는 곳 그 사이는 무조건 상쇄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색깔 체크하는 거 잘 보시고 여기 이게 전자칠판이라 갖고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잘 찍었어. 이러면 벌써 5개 넘어가잖아요.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5개 다 틀렸어요. D1은 D1이다. 뭐였냐면 아까 파장이죠. 속력이 같다고 돼 있죠. V는 F 곱하기 람다. 이거랑 둘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더라. 9번은 3번. 10번.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인데 이것도 쉬워요. 많이 쉽죠. 이것도. 질량이 0.5kg짜리가 가서 뭐 센서에 결과만 보면 되겠어요. 이거 충돌 시간도 주어져 있고. 뭐 물어보냐면 기억봤더니 운동량 크기는 A와 B. 운동량 크기는 질량 주어져 있고 직전 속력 두 개 곱하면 되네. 근데 속력이 같은데 질량이 B가 더 크거든. 그럼 B가 더 운동량이 크죠.
그래서 A가 작다. 맞아요.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 크기요. 속도 변화 크기가 A의 경우에는 0.6 나왔는데 B의 경우에는 0.5 나왔거든. 0.5 나왔잖아요. 근데 질량이 얘는 얼마냐면 0.5고요. 얘는요 1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이지. 속도 변화량에다 질량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똑같은데 이거보단 얘가 더 크네. B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틀렸어요. 틀렸고.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이게 지금 충격량이었잖아요. 그거 나누기 얼마? 0.02 나누기 0.05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얘하고 얘가 2배가 차이 안 나는데 얘보단 얘가 2배가 더 크거든. 그럼 얘가 숫자가 더 작죠. 얘가. 그래서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B가 더 작아요. 1번이 답이지. 됐죠? 그리고 11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검출기 P와 Q가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A, P,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6c로 등속도 운동을 해요. A의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는 동시에 P를 향해 방출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빛을 방출했다고 하는 건 얘가 본 거예요. 얘가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절대 동시라고 안 보여요. 서로 운동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까지 거리와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로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 자체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이건 물리적인 팩트지. 그럼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뭐 무조건 같죠. 이거는 광속 불변. 기억은 맞는 거고. 그리고 A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A가 볼 때 거리가 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L을 빛의 속도 C로 가니까 네, 그럼 니은 맞죠? 그 B의 관성계에서 A가 이번엔 B예요.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다. 지금 A는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반짝 빛이 출발을 해요. 근데 거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P점에 동시에 도달을 하거든요. 이거는 얘뿐만이 아니라 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점과 공간좌표를 구분을 하라. 제가 이제 뭐 수업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시에 관찰되려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물론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 좌표도 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시에 목이담에 동시에 관찰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A, B, 그러니까 이쪽 P, 요점하고 요점에서 빛이 동시에 땅 출발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운동 상태가 다르면요. 동시에 빛이 출발했다라고 관찰이 안 돼요. 그런데 P에는 누가 보더라도 동시에 빛이 도달을 해.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B가 레이저 빛을 쫑 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빛이 출발을 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일로 가기 때문에 P는 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A 쪽에서 출발한 빛은 P점이 도망가는 상황에 놓여요. B에서 쏜 빛은 P점이 다가오죠. 이 보라색 화살표 길이가 결국엔 각각 A와 B가 방출한 빛이 이동해야 되는 경로잖아요.
결국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한 빛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야. 동시에 만나야지. 동시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A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됐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12번. 이것도 재밌는 문제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나는 가에 A, B가 ED에서 충돌한 후에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해서 X는 D를 지난 순간 4D를 지난다. 속도가 2배가 차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요만큼 갔는데 요만큼 가니까. 근데 여기서 C랑 부딪혀서 얼마가 됐냐면 3분의 1 V가 됐대. 근데 한 덩어리로 간다 그랬으니까요. EM의 질량이 3M 됐어요. 질량이 2분의 3배 됐으니까 속도가 3분의 2배 된 거거든요. 3분의 2배 돼서 3분의 1V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2분의 1V로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래야 3분의 2배 되면 3분의 1V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B는 A랑 충돌하고 나서 가는 이 튀어나가는 속도가 2분의 1V야. 그럼 얘는 얼마냐면 그거의 절반이네. 속도가 이쪽으로 4분의 1V다. 둘은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자, B의 경우에는 2m짜리가 속도 원래 0이었다가 2분의 1V 됐죠? 그러니까 얘는 MV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A도 마찬가지여야 돼. 근데 A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A의 속도 변화를 보니까 이거 4분의 4V, 그 다음에 4분의 1V. 아, 속도 변화량이 4분의 5V가 나왔어요. 거기에다 얘 질량을 곱해줘야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는데 그게 MV여야 되니까 질량은 5분의 4M이 되겠지. 그래서 12번은 정답이 2번. 됐죠? 13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와 고체 막대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이다. 방출 여부를 이제 뭐 이렇게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 거예요. 일단 X와 Y가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했네요. 요거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A에 연결을 했어. A에. 그럼 출발. 이런 문제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전류 입장에서 일로 어차피 못 가요. N이니까 위로 갑니다. 지나가요? 못 가요. 내려와. S2 갔더니 C에 연결했어요. C에 연결했어. 그랬더니 방출된 LED가 없네요. 그럼 분명히 여기도 뚫려 있는데 그럼 얘는 아하 절연체구나. 오케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요. 요거 B에 연결했어. B 그럼 출발. 그리고 막혀 있으니까 위로 가겠네. 막혀 있으니까 내려올 거고요. S2를 어디다 연결했나 봤더니 D에 연결했어요. 일로 와요. 그럼 얘는 도체잖아요. 지금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로는 가봐야 이렇게 가겠죠. 회로가 구성이 되려면 1, 4에 불이 들어오겠네요. 됐지? 1, 4. 자 그러면 기억은 1, 4다. 네 맞아요. X는 절연체였죠. 됐지? 그 다음에 S1을 A에 연결하고 S1을 D에 A하고 D에 연결했다. A하고 D에 A하고 D 지울게. A하고 D에 연결했어요. 자, 출발 A하고 D 이렇게 가네요. 불 켜지는 거 얘 2, 3 2, 3인데 1에는 순방향 걸리면 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틀렸지? 3번. 13번은 3번입니다. 답이. 14번.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건데 이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요. B하고 C가 지금 운동량이 같잖아요. 물질 파파장이 람다는 MV분의 H다 라고 주어져 있고 상수니까 이게 같으면 무조건 파장이 같아요. 다른 거 볼 게 없어. 그래서 무조건 같아. 디귿은 네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속력하고 질량하고 비교를 하라. 근데 A하고 B의 질량을 비교하라. 운동량이 지금 3배네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그래요. 질량. 우리 질량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m의 p제곱이 운동 에너지거든? 이거 왜 그러냐면 2분의 1 mv제곱에서 m분의 m 곱해서 2m분의 m제곱 v제곱이라서 p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딱 봤을 때 넘어가주면 p제곱은 결국엔 2m의 운동 에너지인데 상수 지울게요. 어차피 비례합니다. 지워요. 또 상수 있죠. 왜냐면 A하고 B는 운동 에너지가 같대요. 지워요. 그러면 아니 운동량 제곱이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이 큰 놈이 질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죠. 틀렸지? 그 다음에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속력은 요거 한번 볼래요? 운동량이고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그래프 보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는 나눠준단 말이야. MV를 얘로 나눠줘요.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 그럼 2분의 1 일단 삭제하고요. 상수니까. 뭐 남냐면 삭제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남겨둘게요. 2분의 1. MV 제곱에서 삭제하면 소거하면 M 없어져. V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2분의 V의 이거의 역수예요. 뭐가? 기울기가. 어쨌든 속도의 역수인 거니까 얘는 1대 1 지나가는 선이고 얘는 9대 3 지나가니까 얘가 더 누워있잖아. C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틀렸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15번 연력학 문제. 그림가는 일정량 이상 기체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다. 나는 가히 A, B, 그다음 BC 과정 중 하나인데 나는 이건 부피가 줄었으니까 BC겠네요. 그리고 이때 나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T형으로 일정하니까 요거는 등온 과정. 좋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 나는 BC 과정이다. 네.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이게 등온선이고 A를 포함한 또 등온선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이게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결국엔 절대 온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A점 여기 있고요. A, C점 여기 있으니까 서로 다른 등온선상에 있지. C가 더 높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A가 C에서보다 작다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이거 등온 과정이잖아요. 우리 연력학 1법칙. 등온이니까 이거 0인데요. 부피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변화 갖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열 방출해야 되네요. 맞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네.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빠르게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 해볼 만합니다. 물리가요. 예전의 물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앞단원 뒷단원 되게 힘들잖아요. 물리도 원래 되게 악명이 높았죠. 앞쪽에 보면 그 역학 에너지 뭐 이런 거. 근데 보면은 탄성에 관한 것도 안 나왔었고 용수철 그런 것도 안 나왔었고 요대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문제 푸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풀리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 어떻게 맞느냐 이거를 물론 최상위권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보통의 친구들은 최상위권보다는 중간층이 많잖아요. 그치? 뭐 2,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학 빼놓고 1에서부터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번까지는 다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나머지 16번에서 20번까지는 정 안 되면 찍자라는 생각으로 해도 아마 한 3등급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푹 쉬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본게임 본선 진출을 해야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진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참 이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할 텐데 버텨내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내공을 쌓으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